신데렐라 게임 91회입니다. 구하나는 불량배들이 왜 자신을 노리는지 무척 의아했어요. 그리고 구하나가 그쪽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걸 불량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지 너무도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건 누가 시킨 짓일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최명지였어요. 그런데 최명지는 내가 지창이 가게로 갈 거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안 걸까? 장소는 갑자기 정해졌고 아까 신 회장 병실에서 황진구랑 통화할 때 그때 지창이 가게로 갑자기 정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은 신 회장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최명지는 내가 지창이 가게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안 걸까? 혹시 신 회장 병실에 도청기 붙여놓은 거 아냐? 최명지라면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이지. 구하나는 병실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 밑에서 도청기가 나왔어요. 구하나는 이 사실을 윤성우와 장비서에게 알립니다. 윤성우는 화가 나서 당장 도청기를 짓밟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하나가 망가뜨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약속 장소에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할 뻔했어요. 약속 장소는 회장님 병실에서 전화통화로 갑자기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실 이곳저곳을 뒤져서 이 도청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도청기를 역이용해서 날 해치려던 불량배들을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리고 구하나는 이 계획을 진구와 지석에게 바로 알렸어요. 그리고 신여진 병실에서 모른 척하고 진구와 통화를 하며 지창 가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최명지는 얼씨구나. 이번에는 조폭 여러 명을 구하나 다리를 꼭 부러뜨려버리라고 풀었어요. 구하나는 지석과 진구에게 지금 출발한다고 알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지창 가게로 걸어갑니다. 역시나 몇 발자국 걸어가자마자 조폭들이 구하나를 에워쌉니다. 조폭들은 구하나를 양쪽에서 단단히 잡더니 세워진 차량 쪽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드디어 차에 태우려는 순간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 요란하게 출동을 했어요. 진구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거예요. 경찰차에서 경찰봉을 든 채 우르르 뛰어내린 경찰들. 조폭들은 혼비백산에서 저항하는 구하나를 그대로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린 채 차에 타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구하나 다리 부러뜨리는 것을 또 실패했다는 소식에 최명지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여진은 정신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드디어 퇴원을 하라고 병원 측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나저나 신여진은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걸까요? 아니면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여진이 기억상실증이 아니라면 바로 최명지에게 미행을 붙여서 수첩에 행방 먼저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 진짜로 기억상실증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하나에게 유진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살갑게 대하고 있잖아요. 신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에 구하나 남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는 했지만 구하나를 애틋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구하나만 찾는 걸 보면 구하나랑 한 집에 살면서 구하나에게 유진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하나가 진짜 자신의 딸인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혼전 출산에 대한 스캔들이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입을 꾹 닫고 있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자 저 밑바닥에 잠재하고 있던 의식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바람에 구하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뜻으로 유진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명진은 신여진의 퇴원 소식을 듣고 재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신여진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에 나와 있네요. 최명진은 덥석 휠체어를 잡더니 마구 끌고 계단 쪽으로 갑니다. 저 멀리 까마득히 수많은 계단들이 보였어요. 신여진은 악 소리를 내며 멈춰 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최명지가 들어줄 리가 없지요. 이제 휠체어를 밀어버리기만 하면 신여진은 계단에서 끝없이 대굴대굴 굴러가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하나가 뒤에서 나타나서 신여진의 휠체어를 옆으로 획 힘껏 낚구어 챈다고 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벼락같이 최명지에게 소리치는 구하나. 이거 살인 미수예요. 지금 회장님을 계단 밑으로 밀어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구하나가 눈을 부릅뜨고 최명지를 추궁합니다. 최명지는 아니, 얘가 사람 잡겠네. 내가 왜 우리 형님을 계단 밑으로 밀겠니? 그냥 저 아래 뭐가 있는지 구경시켜드리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또다시 구하나에게서 휠체어를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넌 빠져. 형님 가족은 나니까 내가 모시고 갈 거야. 이러면서 휠체어를 뺏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윤성우. 윤성우는 수납을 마치고 신여진을 주차장으로 데려가려고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휠체어를 뺏으려고 구하나에게 덤벼드는 최명지를 보게 되자 윤성우는 정말 눈이 돌아갈 지경이 되었어요. 저리 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윤성우가 최명지를 옆으로 획 밀쳐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세게 밀쳐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명지. 그러나 윤성우는 사과는커녕 무섭게 노려보며 앞으로 다시는 내 아내 곁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요. 이렇게 내뱉고 아내 그리고 구하나와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한편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남은 회차에 대한 스포가 떴어요. 구지창 SNS에 스포가 떴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에 대한 스포를 공개합니다. 스포 보기를 원치 않으시면 영상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윤세영이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은총이의 법적 권한을 윤성우에게 뺏기다 보니 혜성을 먹는다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석과 세영이 연인 사이로 잘 되어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 최명지가 잘 나가는 대기업 회장 자손과 맞선을 보게 해달라고 중매쟁이를 통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 상견례장에서 맞선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맞선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들이 적혀 있고 수갑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명지가 양가가 모두 모여있는 상견례장에서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최명지의 감옥 생활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돈될 여자가 수갑 채워져서 경찰에 끌려가게 되니 최명지와 윤세영은 개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윤세영에 맞서는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명지의 숨겨진 비자금은 영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명지가 비자금을 숨긴 걸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영사죠. 그러니 조영사가 결국은 최명지를 배반한다고 해석합니다. 최명지가 하도 돈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니까 조영사는 홧김에 최명지의 비자금을 몽땅 다 털어서 잠적해버린다고 해석을 합니다. 한편 세영은 지석을 만나서 괴로움에 술을 마시며 엄마가 유진이의 행방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엄마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은총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외국으로 데려가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 돈 횡령하라고 딸에게 지시도 했었고 은총이에게 수면제 탄 주스도 먹인 사람인데 설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걸까요? 아니, 최명지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걸 옆에서 윤세영은 지켜보며 같이 좋아라 하고 맞장구까지 치면서 지엄마 하는 짓에 동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에게 실망한 척 술까지 마셔대는 걸 보니 다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 최명지 범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인 범죄 수첩을 윤세영이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수첩을 큰아빠에게 가져다 주면서 윤세영은 착한 쪽으로 세탁이 될 것 같습니다.